안녕하세요. 저는 15기를 졸업한 손길재라고 하고요. 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포스코 DX, 예전에 포스코 ICT라는 회사에 한 10년 정도 있다가 그쪽 안 눌렀다. 빨간 거. 빨간 거 누르면 되는데 왜 빨간 거?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안녕하세요. 저는 15기를 졸업한 손길재라고 하고요. 여기 앞에 보시는 것처럼 포스코 DX라는 회사에서 한 10년, 12년 정도 일했었고 지금 현재는 SK CNC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아마 이전에 와서 뭐 했던 배달의 민족 기술 이사님 김영환 씨랑 그다음에 김경아 씨 이런 분들은 이제 서비스 업체에 대해서 이제 아마 설명 아마 해줬을 거고요. 제가 있는 업체는 이제 SI 업체. 여러분들이 아마 가시면 한 80%나 90% 이상 분들은 SI 업체에 아마 가실 거예요. 그래서 SI 업체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일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하는 거 드릴게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예전에 제가 학원을 다닐 때 찾아보니까 이런 후기를 예전에 저도 모르게 적어놓은 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는 그 당시에 제가 목표를 해외 진출 IT 전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도 지금 제가 지금 헝가리에서 지금 4년째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기업에 해외로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혹시나 꿈을 가지고 계시거나 그런 분들은 또 오늘 하면서 또 질문을 저한테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설명을 이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적어놓고 시간이 지난 나중에 봤더니 저도 이렇게 지금 해외 쪽에 일을 하고 있고 아마 조금 지금 공부하실 때 좀 목표 의식을 조금 뚜렷하게 가지고 하셔야 나중에 10년, 15년 계속 IT 쪽에서 계속 같이 얼굴 보면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제가 이 후기를 한번 보여드립니다. 제가 2007년도에는 제가 이런 걸 배웠었어요. 그래서 EJB, XML 이런 것들을 배웠었는데 파란색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들은 그 당시에 SI 업체에 대해서 가장 많이 쓰고 있었던 것들이었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그 당시에 이제 뜨고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실제 제가 학원에서 이 많은 거를 배웠는데 지금 보시면은 사실 저는 아밥을 배웠지만 써보지를 못했어요. 써보지도 못했고 하이버네이트도 써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다 써봤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SI 업체들에서 이제 가장 많이 쓰고 있었던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노란색은 이제 뜨고 있는 건데 저는 이미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 갔을 때 너 왜 이렇게 잘해? 이런 소리를 사실 저것들을 제가 조금 더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금 더 제가 승진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거보다 더 많은 걸 지금 배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지금보다 지금 SI 업체에서 쓰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배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아마 학원 수강생들 분 중에 내가 저걸 어떻게 다 외워 아니면은 내가 지금 나가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아마. 근데 저도 사실 이걸 다 알고 가진 않았어요. 사실 알고 간 것도 아니고 이게 조금씩 이제 눈에 있다 보고 그 다음에 조금 알다 보니까 찾기 이게 인터넷 검색하면 요즘에 구글 형님들이 이제 잘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뺏겨오거나 그 정도 실력만 가지고 계신다면 일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 포기하시거나 내가 예를 들어서 JSP를 제대로 못하는데 나 다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때 일단은 그냥 넘어가고 나중에 돼서 일을 하시다 보면은 이게 자꾸 눈에 들어오고 하다 보면 익혀지게 돼요. 그래서 너무 지금 빨리 포기하시는 거는 안 좋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조금만 더 참고 열심히 버티는 게 중요하다. 전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2007년도에는 사실 저희가 나갔을 때는 개발본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지금 보면 웹 디벨로퍼, 그다음에 인베디드 디벨로퍼, 게임, 그다음에 앱 개발에 그 당시에 이제 2007년도에 이제 안드로이드, iOS 이런 것들이 이제 뜨고 있어가지고
이제 저 개발 앱 개발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대부분이 90% 이상은 웹 개발이었고 나머지들은 이제 조금씩 있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빅데이터 분석, 그다음에 머신러닝, 뭐 블록체인, 그다음에 AI 개발자 뭐 이런 것들이 좀 추가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시는 거에서 아마 대부분은 아마 웹 개발 쪽으로 가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나는 머신러닝에도 관심이 있어 이런 머신러닝 쪽으로 가셔도 되고요. 그러면 머신러닝으로 가면은 사실 웹 개발 쪽에서 배운 게 못 쓸 수도 있겠죠. 근데 같이 다 알고 계시면 더 좋은 거긴 한데, 근데 나는 해보니까 파이썬이 훨씬 더 재밌어. 그러면은 뭐 하나를 포기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그러면은 내가 나중에 취업할 거는 머신러닝 쪽으로 갈 거야 라고 했을 때는 파이썬은 오히려 조금 더 시간 더 투자하시거나 이런 방향으로 하시면 되는데, 지금 노란색은 사실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AI 쪽은 학사 이상은 사실 잘 받지는 않고요. 이제 석사 이상은 좀 돼야 되고, 뭐 나머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어느 정도 벤처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저 빅데이터 전문 기업에 가서 좀 어느 정도 경력을 쌓은 뒤에야 내가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체계이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높은 편이고, 웹 개발 쪽은 진입 장벽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웹 개발 쪽으로 가는 거고, 저 노란색으로 되는 부분들은 나중에 내가 경력을 쌓고 나중에 미래를 봤을 때는 훨씬 더 미래 보장이 좀 되는 거죠. 그다음 연봉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저희 배웠던 것들이랑 다르게 요즘은 굉장히 많은 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웹 개발이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프론트엔드 쪽, 요 백엔드 쪽. 예전에 저희가 프론트엔드 쪽은 자바스크립트랑 JSP 정도밖에 없었는데, 뭐 뷰, 그다음에 뭐 리액트, 앵귤러.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지금 리액트랑 뷰는 지금 배우고 계신 것 같고, 그다음에 백엔드 쪽에는 뭐 지금 뭐 자바, 그다음에 뭐 스프링 부트, 뭐 가지각색의 요즘에 언어들이 있는데 학원에서 이런 걸 다 가르쳐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공부하시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프론트엔드만 할래, 뭐 나는 백엔드만 할 거야, 이렇게 지금은 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취업을 하시려고 하시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스킬이 풍부해야 갈 자리도 많아져요. 그리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다 포기하고 프론트엔드로만 갈래 이렇게 됐을 때는 프론트엔드 쪽만 직구만 찾아봐야 되는데 또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둘 다 일단 배우시는 게 다 중요한 거고요. 가장 선호한 SI 업체에서 가장 선호하는 거는 풀스택 개발자를 가장 선호해요. 프론트엔드만 딱 하는 사람 뽑았을 때 나중에 이 사람 일이 끝났는데 우리가 백엔드 쪽 사람이 좀 부족해, 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사람 이렇게 옮기는 게 쉽지 않거든. 그래서 웬만한 풀스택을 하는 사람을 원하는 거고, 그래도 정 없을 때는 이제 나눠서 가져가긴 하는데 미리 포기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프론트엔드, 백엔드 쪽은 같이 하시는 게 좋고,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2007년도 거에 보시면은 백엔드 쪽은 스프링이 아직까지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프론트엔드를 보시면은 바뀌죠. 지금도 지금 계속 바뀔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프론트엔드 쪽은 그 변화의 스킬의 변화의 방향에 따라 빨리빨리 따라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IT 변화의 시대 흐름에 좀 빨리 따라가시는 분은 뭐 백엔드를 포기하고 뭐 프론트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양쪽 다 알고 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신기술 트렌드, 그러니까 신기술 트렌드를 자꾸 이제 한 번씩 이제 많이 들어봐야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찾아보곤 할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유튜브 쪽에는 아마 신기술 트렌드는 노마드 코더라는 그 외국인이 있거든요. 이 사람 유튜브를 좀 보면 아마 좀 요즘에 추가되는 신기술에 관련된 것들 자주 들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코딩 교육은 뭐 학원에서 잘 배우시니까 저는 생략할게요. 그리고
뭐 HTTP가 뭔지, 뭐 HTTPS가 뭔지, URL이 뭔지, URI가 뭔지 이런 용어들이 자꾸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얄팍한 코딩 사전이라는 유튜브를 찾아보시면은 잘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면은 이해하기가 조금 편하실 거예요. 근데 모든 용어를 다 알고 계시지 않아도 현장 가서 일하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SI 업체는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눠져요. 그래서 SI랑 SM이라는 걸로 분류가 되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서로가. SI 같은 경우는 설계 단계부터 해서 개발까지 다 참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IT 신기술 같은 거를 이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기술을 접해볼 기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SM 쪽에서는 아직까지 리액트를 안 쓰고 JSB를 쓰는 데가 있고요. 새로운 SI 업체 같은 경우들은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기존에 쓰던 시스템을 갈아엎고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신기술 도입을 해야겠죠. 그래서 리액트라든지 뷰라든지 앵귤러라든지 이런 거를 접할 기회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 프로젝트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다른 프로젝트로 가서 여러 가지 사업권의 경험을 해볼 수 있죠. 예를 들면 금융을 해봤다든지 MES를 해봤다든지 보험업계를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경험해볼 수 있고, 단점은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프로젝트를 오픈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기간 안에 프로젝트를 오픈을 못하게 된다면 야근이 잦아질 수도 있고, 대부분의 SI에서는 보면은 이제 기간에 이제 쫓기다 보니까 야근은 어쩔 수 없이 하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근무 지역 일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서울에 가시면 대부분 졸업생들 보면 이제 봉천동, 신림동에서 많이 만나실 거예요. 거기가 집값 비싸다 보니까 많이 있는데, 이제 근무지가 어떨 때는 강남이었다가 어떨 때는 종로였다가 어떨 때 지방 출장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SI 업체는 이제 자기 근무지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고객이 이제 요구사항이 갑자기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갑자기 프로그램을 갈아엎고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SM은 이렇게 SI 쪽에서 만들어 놓은 거를 운영하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신기술을 도입하거나 이런 거는 드물죠. 대신에 이제 근무 장소가 일단 일정한 거죠. 이제 자기가 퇴사하기 전까지는 근무 장소가 일정을 해요. 일정하고, 그 다음에 개발 일정은 이거 변경해 주세요 이랬을 때 이건 언제까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발 일정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특정 비즈니스를 오랫동안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에 대한 좀 특화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SI 장점이 오히려 단점이 되는 건데, 다양한 기술 습득에 어려움이 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24시간 돌아가는 시스템 같은 경우는 늘상 전화를 받을 수 있는 대기 상태, 스탠바이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되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일부만 만들어준 거를 일부만 고치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장애가 발생하거나 이런 게 발생하면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에 대한 좀 약간, 여기는 이제 업무 변경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지만 저쪽은 이제 장애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 추출, 문서 작업들 이런 것들 개발 업무랑 조금 다른 업무들을 좀 하다 보면 역량 개발에 조금 더 좋지 않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보통 SI 3년 이상이 된 사람들이 경력으로 이직하기가 굉장히 좋고, SM 업무 쪽으로 오랫동안 하면 좀 이직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취업을 하실 때 내가 일할 게 운영인지 개발인지를 판단하시고, 근데 그것도 본인 성향에 잘 맞춰서 가셔야 돼요. 보면은 여기는 나는 야근은 해도 괜찮아, 그리고 난 신기술이 재밌어, 그 다음에 나는 개발하면서 배울 거야, 이런 사람들 여기 가시는 게 맞아요. 근데 나는 좀 안정적으로 일하고 싶고 좀 일정한 장소에서 일하고 싶어, 이런 사람들은 성향은 SM 쪽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SM 쪽은 약간 MBTI가 I인 성향이 부신 분들이 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I인 분이 이쪽으로 가시면은 현업들하고 이렇게 자꾸 부닥치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향인 분들은 이쪽으로 하시는 게 맞고,
I 성향 분은 이쪽으로 하시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 SI 업체는 어떤 SI 업체가 있는지 이제 알고 가셔야 되니까 일단 요거는 뭐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걸 제가 이제 퍼놓은 거고요. 뭐 제일 유명한 뭐 삼성 SDS, 뭐 LG CNS, CNS, 뭐 현대오토에버, 뭐 SK CNC 이런 회사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프리랜서로 만약에 가서 일하시게 되면은 고객사에서 SI 기업이 이렇게 발주를 받아요. 그러면 1차 협력업체한테 저희가 인력을 소싱을 받거든요. 그러면은 1차 업체랑 협력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들어오시는 프리랜서 분이 있는 거고, 2차 협력업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프리랜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어요, 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가 여기서 발주할 때 뭐 돈을 얼마 주냐, 여기서는 몇 퍼센트의 이익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몇 퍼센트를 떼고 주죠. 근데 이 업체에서도 이 프리랜서를 못 구하면은 2차 업체로 다시 발주를 해요. 그러면은 돈을 주면은 여기서도 얼마를 떼고 이 사람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1차 협력업체랑 계약하는 거랑 2차 협력업체랑 계약하는 거랑 금액적으로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금액적으로 이 사람이랑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 업체가 얼마나 이익을 떼먹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근데 되도록이면은 1차 업체랑 계약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거고, 2차 업체랑 그 계약을 했다고 해서 내가 연봉이 더 낮아진다, 이거는 100%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50을 맞고 50을 틀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런 구조의 생태가 있으니까 나중에 프리랜서를 만약에 하시게 되면은 내가 연봉을 조금 더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다. 네. 내가 조금 더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만약에 이력서를 나중에 올리시게 되면은 여러 업체에서 연락이 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업체가 1차 협력 업체인지 2차 협력 업체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네이버나 뭐 이런 데 찾아보시면은 어느 업체인지, 아니면은 또 개발자 또 포럼 같은 데 있잖아요. 들어가시면은 많은 정보가 공유가 돼 있으니까 네, 그런 걸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저와 같이 이제 대기업 쪽으로 가고 싶으신 분이 있다. 그러면은 갈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는 경우는 많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일단 코딩 테스트 준비도 하셔야 되고, 영어 성적도 만드셔야 되고, 학점도 좋은 상태로 가셔야 되고. 근데 이게 만약에 좀 어렵다.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중소기업에 일단 입사를 하셔서 일단 경력을 쌓으신 다음에 경력사원 모집할 때 이제 경력사원들을 지원해서 가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온 케이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진입장벽은 어떻게 보면은 요게 조금 낮을 수 있어요. 대신에 그 경험을 이제 하실 때 여러 비즈니스 분야를 많이 돌아다니시면은 대기업에서 요청한 이제 만약에 발주를 만약에 낼 때, 신입사원 경력사원 채용을 할 때 특정 업무를 이제 요구를 하거든요. 비즈니스를. 예를 들면은 배터리 산업, 아니면 뭐 철강 산업,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화된 사람들을 뽑는데, 경력 있는 사람들을 뽑는데, 나는 뭐 보험도 하고 은행도 하고 뭐 이렇게 경력이 막 짬뽕으로 돼 있는데 경력이 3년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업무도 비즈니스를 웬만하면 한쪽 방향으로, 내가 이쪽에 맞는 것 같아 이러면 이쪽 한쪽 방향으로 좀 가시는 게 맞아요. 금융이면 금융, 철강이면 철강,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그래야 나중에 대기업으로 만약에 가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그쪽 회사 쪽이, 만약에 철강이면 포스코, 금융이면 뭐 KB나 우리은행 뭐 이런 쪽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경력사가 언제 채용하는지 보시다가 네, 그런 쪽으로 이제 방향을 트시면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 네, 그래서 무조건 신입사원으로만 들어갈 수 있을 때만 찬스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SI 업체에서는 물론 그 개발자에 대한 실력도 물론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력이 일단 1차적으로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발 능력이 좋아야 이 사람에 대해서 채용을 하고, 그 다음 프로젝트가 생겨도 이 사람을 찾을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태도예요. 왜냐면 개발을 100날 잘해도 이 친구가 만약에 9시에 출근해서 5시까지 했는데 이 친구한테 개발해야 될 거를 제가 만약에 3개를 줬다. 근데 이 친구가 1시에 끝났어요. 1시에 끝나면
그 시간 2시 이후에 뭐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집에 일찍 간다든지 만약 이렇게 되면은 이 친구는 상관없는데 다른 일을 못하는 사람이 또 따라하게 돼요. 같이 가버리거나 뭐 게임을 한다든지 분위기가 망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개발 역량도 중요하지만 태도도 그만큼 많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마 학원에서도 그뭐 지각이라든지 이런 걸 철저하게 관리를 만약에 할 거예요. 그런 게 아마 현장에서 일하는 그 연장선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것들이 이제 뭐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좀 그게 생활하다가 좀 되면 나중에 뭐 나이가 좀 많이 들고 내가 개발자로서 엄청난 이제 역량을 쌓고 그 다음에 평판도 많이 좋아진다면 뭐 어느 정도 늦거나 뭐 조금 일찍 가거나 이런 것들이 눈 감아질 수 있겠지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때는 만약에 일을 조금 못하더라도 좀 약간 태도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서비스 기업과 SI 기업 요게 이제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SI 기업 같은 경우는 인력을 소싱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 어디서든 이제 프로젝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인력 소싱 언제든지 갈 수가 있어요. 서비스 기업은 일단은 진입장벽이 일단 들어가기가 진입장벽이 IT 개발자들 진입장벽이 높아요. 일단 개발을 하는 역량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하는 기업의 경쟁 상대가 잘 돼버리면 이 서비스 기업은 좀 처지면서 이제 인력이 감축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젊은 나이에 좀 퇴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다만 연봉은 SI 기업보다 훨씬 높을 수는 있어요. 그다음에 승진도 여기서 따라가는 그 승진 체계랑 전혀 다르게 파격적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나는 좀 도전적이다. 나는 좀 돈을 더 많이 받고 빨리 나는 은퇴해서 살래 이러면 좀 서비스 기업 도전하시는 게 맞고 나는 조금 안정적으로 좀 길게 가고 싶다 이런 쪽이면 SI 쪽으로 가시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뭐 질문 혹시 있으신 분들은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을 성심성의껏 해서 한번 해드릴게요. 네. 그 대기업 입사할 때 네. 중소기업 취업해서 경력 쌓고 이직하는 게 전입 장벽이 낫다 하셨잖아요. 네. 그럼 프리랜서로 쌓은 경력도 혹시 그 경력 지원이 되는 건가요? 네, 경력 지원됩니다. 네. 다만 이제 기업에서 이제 받을 때 경력 산정이라는 걸 하거든요. 만약에 대기업에서 10년을 일한 거랑 프리랜서로 10년 일한 거랑을 다르게 봐요. 이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 예를 들면은 대기업에서 10년 일했으면은 10년을 그대로 경력을 인정을 해주지만 프리랜서로 일했던 것들을 다 인정해 주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대기업으로 갈 생각이 있으시다면 빠르게 전향하시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남들이 예를 들면은 10년 같은 10년 차인데 내가 이 사람보다 연봉이 더 낮을 수도 있고요. 프리랜서 때 내가 돈을 많이 받아서 연봉 협상을 잘하고 들어오면 경력은 낮더라도 돈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직급이 조금 낮을 수 있고. 질문. 네. 네, 안녕하세요. 강준태 교수님. 앞선 질문하고 좀 연장선상 내용인데 네. 경력사원 채용 파트하게 되면 네. 경력이 짬뽕으로 있는 것보다 한 영역 이렇게 물줄기 저쪽에 있는 게 좀 더 유리하다고 네. 하셨는데 네. 지금 현재 그 업계 상황에서 제일 유리한 한 줄기를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조금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 조금 애매하긴 한데 보통은 이제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산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까지만 해도 배터리 쪽, 자동차 배터리 이런 쪽이 핫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제 신산업들이 이제 막 생기고 공장이 많이 세워지면은 어쩔 수 없이 인력을 많이 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은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좀 잘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꾸준히 있는 건 금융이나 이런 쪽은 꾸준히 있는 거죠. 꾸준히 있고 뭐 그다음에 뭐 철학 이런 것도 꾸준히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경력 사원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케이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회사 자원 내에서 그러니까 사람을 못 뽑았기 때문에 이게 추가적으로 어떻게 많이 뽑는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산업이 갑자기 이 일정했던 규모가 갑자기 빵 터져가지고 사람 너무 많이 필요하게 된 경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좀 쳐다보시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추가로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지금 현업에서 일을 하시면서 느끼시기에 앞으로 좀 더 뭔가 지금 터진다고 하신 영역이 네. 좀 비전이 보이는 영역 파트가 혹시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안 쉬고 계속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그 영역이 배터리 산업이라고 보고 저도 지금 배터리 업계 쪽 저희 MS 쪽으로 일을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뉴스에서 많이 나와서 알겠지만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산업이 지금 약간 다시 감소세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뭐라고 딱히 생각나는 좀 사실 산업이 없긴 해요. 네. 근데 그 철강이나 배터리 이런 쪽 사업도 네. 외주 인력 아웃소싱이 나오나요? 네, 다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해외 취업이나 이런 데 관심 있으신 분들 없으세요? 전혀. 네. 아, 네. 말씀하세요. 네. 아, 관심 있다고요? 아. 네. 네. 회사 원래 한국에서 다니시던데요. 연계가 돼서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헝가리를 목적으로 그 회사를 목적으로 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회사에서 이제 출장 형태로 이제 그 헝가리 쪽으로 보내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 본사는 이제 한국에 있는 거고, 네, 일은 헝가리 쪽에 하고 있어요. 그럼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한국 분들이세요? 한국 분도 있고, 그 다음에 헝가리 현지에서 채용한 인력도 있어요. 그래서 협력사 직원들 중에도 그러니까 해외에 근무하기 위해서 같이 데려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 관심 있으신 분이면 뭐 해외 그쪽 관련된 업무 쪽을 좀 찾아보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도 해외 나갈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 좀 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잡코리아나 뭐 이런 데 좀 해외 쪽 관련된 쪽을 찾아보시면 많이 있어요. IT 관련된. 근데 뭐 내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어떻게 일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영어가 크게 일하는 데 지장을 주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이 다 한국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영어로 소통하는 것들은 그 여기 대기업에 있는 그 업무 그 담당자들이 각 업무 뭐 PL들이라든지 뭐 PM들이라든지 아무 담당 매니저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영어로 다 소통해서 업무만 던져주기 때문에 영어를 100% 잘 하지 않으셔도 일은 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 다만 이제 그 현지 법인에서 채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장에 가는 형태가 있고요. 현지 법인에서 채용하는 형태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현지에서 파견 가는 경우는 단기간 파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지에서 채용하는 거는 거기서 계속 장기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 장기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채용할 때 영어를 하는 사람들을 선호하긴 해요. 못해도 채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영어를 못해서 나는 해외 쪽에 전혀 관심이 없어.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처음부터 해외 쪽을 좀 원하셨다고 네. 아까 저기 봤었는데 네. 그 이유랑 그 해외 쪽으로 가서 확실히 복지라던가 영어를 훨씬 국내에 계실 때보다 좋아하는 저는 이제 그 해외 경험이 없었다 보니까 저 때까지만 해도 저는 해외에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고, 저거 당시 글을 쓸 때, 저 이제 해외 쪽에 어학연수로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다가 영국 쪽에 이제 비자 신청했는데 비자가 거절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던 케이스인데, 그래서 제가 해외 진출하기 위해서 난 영어를 베이스로 삼아야지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준비를 했다가 안 돼서 다시 돌아와서 학원에서 그냥 IT 공부를 하고 대기업에 이렇게 입사를 했는데, 입사해서 사실 계속 해외 출장을 계속 다니다 보니까 제가 사실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그렇게 하면서 는 거고요. 처음부터 영어를 잘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 영어가 크게 업무상에 지장을 주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현지 채용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 복지 부분은 현지 채용 부분은 현지에는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 뽑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체류비라는 걸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월급 안에서 집을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교통비를 해결해야 되고 이런 거고요. 여기서 이제 출장을 가게 되면 출장비라는 걸 줘요. 그래서 월급에 플러스 출장비가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럼 지금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건가요? 저는 이제 그 제조 생산 시스템이라 해서 MES라고 저희가 보통 부르는 부분인데요. 그 MES 부분에 지금 업무 피해를 하고 있어요. 제조 생산이면 약간 인베디드 같은 아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까 영역을 보면 웹 디벨롭 쪽이 맞는 거고요. 네. 그쪽에 이제 그 업무인데 이제 현장 생산 쪽은 이제 제조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배달의 민족이면 그냥 앱 이런 데 관련된 거고 저희는 이제 웹 기반인데 현장에서 이제 쓰는 고객들은 이제 생산에서 쓰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ERP. 뭐 궁금하신 사항이 지금 프롬프터 네. 최신 기술 이제 뷰랑 네. 리액터를 끼고 있어요. 네. 듣기로는 SI 부분에서는 예전 기술 JSP나 네. 넥사 프로를 일단 주로 쓰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여기 학원에서 네. 프로젝트를 뷰랑 그다음에 리액트랑 넥사 프로 이렇게 세 개를 진행하거든요. 네. 백엔드는 이제 스프링을 계속 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두루두루 폰트를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를 파서 들어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계속 두루두루 공부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가는 게 좋은지. 일단 두루두루 좀 아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게 중요한 거라서 그리고 그거를 이제 조금이라도 맛을 본 사람이라면 나중에 가서 이제 새로 왔는데 이 사람한테 뭐 야 너 리액트 할 줄 아니까 너 이거 다 해봐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역량에 맞게 일을 주는 거기 때문에 아니면은 대규모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따로 교육도 해요. 부트캠프라 해가지고 따로 교육도 하고 일단은 좀 현장이 어떤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겁이 날 수는 있지만 내가 꼭 이거 하나만 파야 돼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여러 개를 같이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지금 SK CNC는 프론트를 뭘로 개발하고 계신가요? 업무가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쪽에서는 지금 그 업무가 리액트 뭐 이런 걸 쓰고 있잖아요. 저희는 좀 C샵을 쓰고 있고 예. 그래서 뭐 금융이나 뭐 이런 쪽은 뭐 JSP라든지 뭐 이런 다양하게 쓰고 있어서 저도 사실 그쪽 업무 쪽이 정확하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제가 이전에 있었던 포스코 DX의 마지막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리액트 기반으로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계신 곳에서 아웃소싱 맡길 때도 C샵을 사용하실 줄 아는 개발자로 채용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C샵을 쓸 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나이 드신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럼 이제 없으면 이제 자바 개발자라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게 지금 여기서 배우는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실 건데 많이 계속 빨리빨리 배우다 보니까 뭐 네. 하나를 제대로 습득하는 게 없다는 느낌이 들어서 네. 가서 잘 할 수 있을까가 제일 걱정이에요. 그렇죠. 그게 가장 고민일 거예요. 네, 네. 근데 이게 신입으로 가면은 괜찮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면은 어떨까가 제일 걱정이라서 그러니까 제일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걸 거예요. 내가 이 많은 거를 배웠는데 사실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이제 진행되고 저도 이게 왜 현장에 갔을 때 이게 교육을 3일 만에 하고 이게 다 배운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었는데
사실 저희도 재직자 교육과정을 가면은 뭐 3일 교육과정 이런 게 사실 여기서 배우는 것처럼 3일, 뭐 이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과정이 뭐 그렇게 뭐 길게 가는 교육과정은 사실 그렇게 크게 많이 없고, 그 다음에 아까 걱정하시는 것처럼 뭐 내가 이거를 잘 모르는데 갔을 때 나한테 이렇게 무리한 거 시키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잘 모르면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경력자라도 오면은 막 10년 넘는 경력자인데 막 이거 하세요 이렇게 딱 하면은 잘 몰라요. 그러면 약간 좀 그럴 수는 있겠지. 그러니까 10년이 된 경력자면 이것도 모르고 아직 10년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가르쳐 주고 해요. 그러면 만약에 3년에서 5년 경력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 정도는 좀 모를 수 있지 생각하고 좀 가르쳐 주고 하는 거고, 10년이 넘어가면은 이 정도도 모르고 좀 아직까지 이렇게 하고 있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10년 전에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모르더라도 회사 내에서 내부적으로 이제 신기술을 도입하는 프로젝트는 그 인력이 다 신기술이 할 수 있는 개발자가 다 못 뽑기 때문에, 그래서 자체적으로 교육도 따로 하고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인터넷에 찾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들은 게 있어가지고 만약 예를 들면은 뭐 스프링의 AOP가 뭐 이걸 뭐 적용하라고 하면은 들은 기억이 있어야 뭐 찾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거는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였지? 요 정도까지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 100% 알지는 못하더라도 인터넷에 다 찾으면 다 나와요. 네. 저는 이제 학원 다닌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IT에 관해서 지식도 되게 없고 네. 초보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괜찮아요. 학원을 나가셔서 이제 처음 일하셨을 때 네. 이런 건 너무 예상과 다르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시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이런 얘기하면 재수 없을 수 있는데 가서 생각보다 쉬웠어요. 생각보다 현장 업무가 굉장히 쉬웠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학원에서 했던 것들보다 더 쉬웠어요, 사실. 그럼 학원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앞에 제가 교육받은 것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 예를 내시면 AJAX라고 해서 비동기 처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현업이 이거 화면 깜빡 안 거리고 이거 좀 빨리빨리 이렇게 해서 뭐 해줄 수 없어요?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걸 했는데, 그러니까 뭐 3년 5년 된 경력자 분들이 못한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거라든지 예를 들면 스프링에 보면 옛날에는, 지금은 스프링부터가 자체가 아예 그냥 띄우기만 하면 그냥 바로 뜰 수 있는 체계가 돼 있었는데, 옛날에는 그 설정이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래서 뭐 DB 설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한 상태로 돼 있었는데, 이거가 한번 에러 나면 찾기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좀 찾기가 쉬운 편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근데 학원에서는 그러니까 현장 SI에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가르쳐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남보다 조금 더 많이 아는 게 오히려 본인들한테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이 기수 사이에서도 좀 실력이 처음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따라가는 속도들이 좀 다르고 하잖아요. 네. 좀 떨어지는 사람 기준에서도 해당하는 게 이게 떨어지는 사람 기준에서는 요 정도를 알았던 거죠. 요 정도를 알았던 거죠. 떨어지는 사람들에서는. 네. 그런 사람들이 경험을 나갔을 때도 요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은 기본적으로 자바랑 오라클, 자바스크립트 정도는 하실 줄 알아야 될 거예요. 요 정도까지는 아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뭐 PLSQL이 섞인다든지 아니면은 뭐 IBTX가 섞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섞이면 조금 혼돈스럽긴 하겠죠. 근데 따라가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 또 이제 가서 인터넷 검색하면 다 할 수 있는 그쵸. 검색하면서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이제 현장 가서 그 제일 많이 이제 포기하고 이제 빨리 IT를 접는 분들이 사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버텨야 돼요. 어떻게든 내가 버텨서 경력을 쌓고 버텨야 되는데 힘들어 그냥 때려치울래 이렇게 해서 나가 떨어진 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저희 기수에도 그런 사람들이 몇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삶의 질이 좀 달라요. 10년이 되고 나서는 그 사람들하고 우리랑은 삶의 질이 달라요. 보면은
약간 좀 절박한 마음으로 조금 사실 하기는 하는 게 맞아요. 이게 쉬운 공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전공 무관하다고 하지만 사실 쉬운 공부는 아니거든요. 근데 마음이 좀 절박해야 이게 이제 좀 열심히도 하고 어떻게든 악착같이 버티면 나중에 예를 들면은 뭐 시스템 점 아웃 점 프린트라고 했던 것들이 10번 치면 나중에는 기억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든 버티면 나중에는 이게 다 기술이 쌓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같이 조금 이제 열심히 한 사람들은 주변에서 또 같이 했던 사람이 같이 가자 어떻게 뽑아요. 그러면 이제 네, 친구들한테 같이 술도 잘 사주시고 잘 버티시고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그 저기 검은색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 네. 딱 수료하시고 현장에 나가셨을 때 거의 안 써보신 기술들이죠. 사실은 리눅스라고 되어 있는 요거는 리눅스 같은 경우는 그 저희가 큰 프로젝트의 규모의 프로젝트를 가시는 게 가장 좋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큰 프로젝트를 가시면 서버 담당자가 따로 있어요. 서버 담당자 따로 있고 DBA라는 DB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는 리눅스를 쓸 일이 별로 없었어요. 사실 이제 들어가서 로그 정도 확인하는 정도 수준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저도 그 리눅스의 뭐 전체적인 뭐 명령어가 다 기억나지 않아요. 지금 근데 로그 정도 보는 정도는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UML이라든지 디자인 패턴은 사실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큰 기업에 가면은 내가 디자인 패턴을 고민 안 하게 이 프레임워크를 별도로 또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디자인 패턴을 사실 안 써본 건 아니지만 쓴 빈도가 좀 적다. 네. 근데 UML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제가 설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UML을 쓸 기회는 그렇게 크진 않았고, 뭐 XML은 저 당시에 지금은 그냥 XML 태그라고만 알고 계시는데 저희가 예전에 할 때는 뭐 DTD 뭐 이런 식으로 해서 XML 유효성 검사 뭐 이런 것도 만들어내고 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뭐 저는 저걸 쓸 기회가 없었고, 아밥은 ERP 쪽이니까 쓸 일이 없었고, 사실 국내 기업에서는 하이버네이트를 쓰는 경우가 사실 좀 드물어요. 네, 그래서 하이버네이트는 그 당시에 쓴 데가 없었기 때문에 하이버네이트는 쓰는 게 뭐 이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사장되는 뒷나라기보다는 보이고 있는 뒷나라라고 판단합니다. 업무 분야가 이제 약간 특정화해서 갈리는 거죠. 이제 작은 프로젝트를 가시면은 일단 예를 들면은 뭐 조그만한 기업에서 벤처 기업에서 이제 뭐 프로젝트를 막 해가지고 하면은 내가 서버 AWS에 들어가서 서버도 막 봐야 되고 DB도 설치해줘야 되고 뭐 DB 성능 개선도 해야 되고 서버 성능 개선도 해야 되고 개발도 해야 되고 이런 걸 다 해야 되는데 규모가 큰 프로젝트를 가면은 그걸 하는 사람이 다 전문화돼서 따로따로 다 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나중에 가실 때 좀 규모가 큰 프로젝트 그런 데를 좀 선호해서 가시는 게 맞습니다. 한 두 분만 질문 더 받고 요새 경기가 되게 안 좋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취업하기가 작년, 재작년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입니다. 사실이고요. 일단은 지금은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IT 쪽 일이 그 산업이 활성화가 돼야 그러니까 이제 프로젝트도 새로 많이 하고 IT 쪽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지금은 상당히 좀 어려운 편이고요. 오히려 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더 상황이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러시아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전쟁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조금 더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마 조금 러시아 전쟁도 끝나고 뭐 그러면 조금 나아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이 어려운 거지 계속 평생 어려웠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든 버텨서 10년만 살아남으시면은 뭐 나중에 뭐
제네시스 탈 거를 예, 지금 뭐 5,000군이나 나중에 나가시면 아반떼 타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뭐 조금 혹시 조금 실례될 수도 있는데 네, 학력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대졸이에요. 네. 그 전공이죠. 전자공학. 그러면은 그 포스코 그 DX 들어가실 때도 포테는 따로 혼자 공부하셔서 혹시 네? 포테 공부 그 당시에는 코딩 테스트가 없었어요. 아, 없었어요? 절대. 네. 코딩 테스트가 생긴 게 한 2010, 한 5년, 6년 이 정도쯤부터인 것 같아요. 네. 그 전까지는 없었어요. 그 대기업에 일단은 취업을 할 때는 사실 학력도 봐요. 그러니까 그 학력을 본다는 게 학교가 어디 출신을 본다는 게 아니라 전문대 졸이거나 뭐 이러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고졸이거나 이러면 좀 어려울 수 있고 또 회사마다 또 대기업마다 또 달라요. 그 대기업은 어느 대기업은 학사, 그러니까 전문학사, 아니 전문학사 아니라 그 방통대 이런 데 나온 학사도 인정해주는 반면에 어느 또 기업은 또 그런 것도 인정 안 해주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기업에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학교는 다 마무리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나중에 꿈이 있으시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언제 그런 계기가 찾아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프리랜서를 막 하고 있는데 너 실력이 너무 좋은데 우리 회사에 지원해볼 생각이 있어? 이런 기회가 종종 와요. 네, 오늘 제가 지금 뭐 저희 쪽 밑에 이제 기수 후배들도 보면 이제 어떤 애는 그렇게 일을 하다가 IBM으로 간 친구가 있고 뭐 또 다른 기업에 또 간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언제는 내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게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프리랜서로 이렇게 외주 일을 하다가 그 기업에 채용되고 네,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일단은 다른 쪽, 뭐 예를 들면은 뭐 건설 쪽, 뭐 이런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자 쪽, 뭐 이런 쪽에서 보면은 그쪽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계속 그 대기업에 다니는 거지만 IT는 사실 내가 뜻하지 않게 대기업에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혹시 여러 취업할 때 정착이라든지 뭐 자격증 같은 거 중요한 거 있으면 있을수록 좋습니다. 일단은 뭐 학원에서 하는 거 오라클 자격증 다 있으시면 좋고요.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도 있으시면 굉장히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기업 같은 경우는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 있으면은 저희가 뭐 초급, 중급, 뭐 고급 이렇게 나누는데 정보 처리 기사가 있으면 2년을 또 경력을 인정해 주는 데도 있어요. 이제 질문 다 받았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그 후배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 조금 불안할 거예요. 지금 경기도 안 좋고 그다음에 이제 배우는 과정들이 자체가 예전에 제가 배울 때보다 기간 안에 배워야 될 게 굉장히 많다 보니까 포기도 하고 싶고 저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저도 그런 순간이 있었거든요. 저도 하이버네이트를 하루 만에 한다길래 하이버네이트를 하루 만에 어떻게 하고 듣고 진짜 내가 가서 일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갔을 때 일을 했을 때는 내가 저 기술 다 쓰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좀 할 수 있었고 제일 중요한 건 성실한 태도 때문에 좀 그게 조금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예를 들면은 사람이 편견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뭐 맨날 지각하고 뭐 얘는 맨날 일은 다 했는데 맨날 놀고 있으면은 쟤는 일은 안 하고 놀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주변 사람들도 얘기하면 또 이렇게 약간 편견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MZ 세대지만 저희는 이제 꼰대 세대가 돼가지고 이제 그런 꼰대 마인드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성실히 일하고 이런 사람들을 계속 이제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태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처음에 일을 하시면서 한 1년, 2년 안에 한 번씩 위기가 다 찾아오실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급격하게 이게 좀뭐 보면은 반에서 같이 공부하다 보면 순위가 좀 나뉘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밑에 좀 계시는 분들은 내가 진짜 이걸 못할 것 같아 막 그런 거나 아니면 좀 압박을 느끼거나 아 이건 나랑 길이 안 맞는 것 같아 하고 포기해버리시면은 뭐 지금 이제 삶의 질이 조금 나중에 됐을 때 내가 좀만 더 버텨볼 거 이런 후회를 많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좀한 저희 기수의 뭐한 분을 뭐 말씀드리면은 중간에 이제 하다가 포기하고 이제 나가셔가지고 뭐 호텔 백화점 뭐 그런 데 관련돼서 다른 일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부모님 혹시 돈이 많으시거나 뭐 사업체를 차려주신다거나 뭐 이러시면은 열심히 안 하셔도 되는데 돈 1,000만 원 가까이 들여서 하시는 거잖아요. 조금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본전 뽑으셔야죠.